너무나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져서 원래 제 꿈은 법관이었어요. 음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상고 출신 이제 변호사. 지금도 태원 형님은 제 영원한 스승이자 또 흔히 많이 쓰는 말로 멘토. 지금 10시가 넘은 시각이에요. 네. 요즘에 일정이 굉장히 많으시죠? 조금 있어요. 조금. 네. 지난해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조금이라는 건, 네. 제 큰형님에 비해서는 조금입니다. 큰형님이라 하면? 김태원 형님. 형님은 뭐, 네. 제가 조금 따라잡긴 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형님이 저의 딱 3배 스케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형님 저 스케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개인데? 그래서 오늘 5개요. 형 12개야. 죄송합니다. 이걸로. 근데 아직도 현재 형님이 한 2배 정도 더 많이 소화하고 계시니까, 네. 엄살도 못 부리겠고요. 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팬들과 무대에서 만나기로 하셔서 그것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오랜만에 이제 단독 콘서트를 하고요. 네. 요번 같은 느낌의 공연 준비를 해봤나 싶네요. 어떤 게? 설레고 즐겁고. 왜냐면 저는 잘 몰라요. 발렌타인데이 느낌을. 그래 본 경험이. 17살 때 음악을 시작하고. 네. 저한테 없어진 날들이 있는데, 데이자 들어가는 날은 거의 다 사라졌고요.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왜 그렇게 살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연습하려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 먹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네. 지방에서 음악을 하니까 네. 뭐 속된 말로 백도 없고 연출도 없고 뭐 연습해서 세상을 뒤엎을 만큼 잘하지 않고 이상은 그 시골 동네에서 음악으로 뭔가 하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죠. 그러니까 연습, 오로지 연습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그런 설레임을 10대나 20대 때 못 느껴봤던 걸 이제 올해 40인데 40 돼서 한번 느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 방송 나가는 날 공연인데 네. 아마 공연장에서 너무 행복해서 쓰러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팬들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정말 기다렸던 무대이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가수라고 흔히 얘기하면 연예인이잖아요. 네. 항상 웃는 얼굴 본 적도 없고 맨날 애가 배고파 보이고 도대체 당신은 언제 행복해지는 거냐 그러던 내 친구 같은 팬이 있어요. 이번 공연 때 그 친구한테 많이 웃어주고 싶어요. 후배분이 그런 이야기, 형 1년 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 정말 밝아졌다. 재혁인가요? 네. 재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모셔야 되는 교수님이시라 서재혁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 서재혁 씨가 있는 교수로 있는 학교에 네. 또 태원 형님도 교수로 계신 학교에 오늘 1, 2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야, 오늘 뜻깊은 날이군요. 예. 이제 학생이 되신 거예요, 신입생, 새내기. 네. 오늘 아주 프레시한 분들과 미팅도 좀 하고 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설레이고. 네. 특히 저에게는 감회가 색다른 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다시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고,
두 번째가 아버지께서 평생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던 부분이 있어요. 원래 제 꿈은 법관이었어요. 네. 너를 대학 진학을 시키는 공부를 시키기엔 이 애비가 너무 힘들다.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실업계로 진학을 해서 네. 그때 충격이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택하게 됐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다가 솔로 나와서 천년의 사랑이라는 곡이 그때 좀 반응이 좀 좋았어요. 네.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늘 있는 그 구태. 항상 명확하지 않은 계약서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들의 삶이 자꾸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미안하다 네가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한으로 갖고 계셨는데 학교를 들어가면서 아버지께 오늘 전화 드려서 아버지 저 입학 허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그룹의 멤버였던 동료가 교수님으로 계시는 학교에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의미? 태원 형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이자 또 큰형이고 또 흔히 많이 쓰는 말로 멘토. 2011년 1월 달에 태원 형과 다시 만나서 비밀이라는 곡을 활동을 시작하면서 네. 다시 이제 활동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대중께 그 이후로 이제 뭐 위대한 탄생도 태원 형이 이제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그 화지였죠? 청춘합창단 네. 그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 무대 그때도 태원 형님 저를 이끌어주셨고 그리고 나는 가수사까지 합류하면서도 많은 조언을 다 해주셨는데 형님 저를 한번 부르셔서 정신교육을 시킬 때가 됐구나라고 느끼셨나봐요. 보자마자 그러셨어요. 이제 좀 괜찮지? 예. 자, 표현을 해줄게. 네 앞에 요만한 모닥불이 생겼어. 모닥불이라기 하기도 굉장히 작은 손난로 같은 요만한 불을 지폈는데 불이 타오르니까 따뜻하고 좋지? 지금 그 불이 피었다고 네가 그 불을 큰 불로 만들겠다고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거나 장작 더미를 갖다가 올려놓으면 그 불이 크게 붙겠지? 그 불이 금방 다 타서 사그라들 거야. 그런 짓 하지 마. 너는 다시 활동하고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게 너의 조그만 아주 작은 교만과 오만으로 무너질 수 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저한테 또 가슴 깊이 충고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는데 태원 형님의 그 느낌이 가장 컸어요. 가서 다시 배우겠다. 네. 실제로도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이제 그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그렇네요. 김태원 교수님과 1, 2학번 박완규. 그렇네요. 예.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이런 그렇죠. 이야기 하셨는데 참 박완규 씨에 대한 애정이 넘치고 또 박완규 씨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원 형이 쓴 책이 있어요. 저의 장면이 나오는데 형님이 너무 좋게 저에 대한 소제목을 써주셨어요. 절대 순수. 태어나서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 녀석만큼 투명한 녀석을 본 적이 없다. 네. 그 투명함이 악한 투명함인지 선한 투명함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투명하다. 진짜 친정 엄마 같은 거죠. 그냥 내 새끼가 저기서 자고 있는데 숨소리만 듣고도 쟤가 아프구나 지금. 쟤가 고민이 많구나. 다 아세요. 그래서
뭐 저는 거짓말을 거의 안 합니다. 진짜 거의 안 해요. 근데 태원 형 앞에서는 하나도 안 해요. 노래를 포기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때 네. 말하기도 힘든 목 상태였는데 비밀이란 노래를 네. 녹음을 하셨어요. 그때도 김태원 씨가 손을 내미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가 안 나왔군요. 만약에 전달을 시킬 저기 계신 카메라 감독님께 제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네. 그게요 이렇게 이 정도 강도로 얘기해도 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 상태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근데 부르긴 불렀어요. 왜냐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때 태원 형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와라. 왜요? 노래해라 와서. 형이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와서 불러. 그런데 저는 그게 저긴 줄 알았어요. 햇님 달님 그 동화 있죠? 네. 그 하늘에서 동화줄 내려오는 거요. 아 이게 기회구나. 알고 있는데 용기가 나지를 않았어요. 나에게 구원의 빛이군. 네, 근데 이 소리가 나와야 녹음을 할 텐데 형님 저 노래 안 돼요. 그냥 와.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첫 구절 좀 불러보니까 형님이 너 도대체 어쩌다가 이 정도까지 된 거냐? 들어가.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르라 그러면 더 이상 부르지 말고 여기까지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라고 하면 부르고 찍으라고 하면 찍고 내가 만들어줄게. 그날 녹음 끝내고 차를 타고 이제 숙소로 가면서 창밖에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비밀이라는 곡이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형님이 그 당시에 쓴 곡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네. 이거 2년 전부터 쓴 곡이야. 너 주려고. 그 얘기와 또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거. 그 당시 형님이 전화하셨을 때 알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던 말. 왜 저예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더 유명한 가수나 뭐 아이돌이나 뭐 걸그룹 멤버나 이렇게 해도 충분할 텐데 왜 저예요? 라고 그때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숨가빠서. 6개월 정도 있다가 5월 달에 여쭤봤어요. 돈을 벌자면 더 유명한 애를 쓰겠지. 근데 돈 버는 거밖에 없지 않니? 재미없잖아. 그냥 아름답고 싶었다. 그거였습니다. 이유가. 네. 빈 의자와 마주 앉아서 가끔 나 혼자서 말을 하고 설레이던 너는 한편의 시가 되고 너무나 보고 싶어져서 가끔씩 오는 눈을 감고래 너와 나 사랑을 하던 날들과 헤어지던 나를 난 간직하게 돼 있나봐. 의사 선생님도 목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목소리도 안 나올 텐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아, 저도 안 믿겨요. 네. 그동안은 목이 상해도 병원에 아예 그냥 뭐 무기력했어요. 그냥, 희망이 없으니까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두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여선생님이셨는데, 처음에, 목을 보겠습니다. 소리 내보세요. 근데, 했더니, 선생님, 근데 제가
목보다 코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프시면 안 돼. 이거 딱 이거 했습니다. 아 진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으로? 상대가 조금 더 부어있고 네. 말을 이 목은 의사 소견으로는 말조차 하기 힘든 지금 상태인데 코에서 생긴 염증이 목으로 타고 넘어와서 성대 주변을 다 감싸 있고 최근에 염증의 색깔은 하시면서 흉측할 정도로 시커멓습니다. 근데 성대의 결절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6개월을 기본적으로 잡았던 시간이었는데 한 달 만에 염증이 다 내려갔죠. 네, 정말 기적 같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네. 아드님, 따님이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참 의젓하더라고요. 아빠를 먼저 챙겨주는, 세상에서 누구에게 가장 미안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삭 이슬이한테 가장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빠가 없이 큰 거예요.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키만 항상 옆에 있어주지 못한 아빠는 볼 때마다 무조건 나쁜 훌쩍 아빠. 자라있는 아이들. 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저고. 겨울 전에 이사. 전 그것도 정말 미안하고 가슴 아파요. 엄마가 왜 아이들이 학교 그래서 좀 가까운 데로 가려고. 그 나이에 자신들보다 아빠 걱정을 먼저 하게끔 했느냐. 요즘은 어떠신가요? 요즘은 애들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요. 와커는 제가 아니고 애들이 와커. 어떻게 단단해졌는데요? 아니 요즘 제가 한간에 네.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2가지 별명을 얻었는데 국민 겨털, 국민 싸가지. 거만한 자세로 다른 가수 경연 보고 온갖 악플은 제가 올킬했죠. 악플을 올킬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아이들은 네. 인터넷과 가장 가까운 세대죠. 그렇죠. 그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빠 안 좋은 글보다 좋은 글이 더 많아요. 이 말인즉슨 애들이 읽어봤다는 소리예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그렇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노래 열심히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천군만마죠, 아이들이. 아직도 박완규 씨를 아가라고 부르는 어머니. 요즘에 또 아들 보는 눈이 좀 달라지시지 않았나요? 이번 명절 때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들놈이 스케줄이 바빠서 명절날 아들 40평생에 처음 못 찾아뵌 건데 바빠서 뭐 그렇게 기뻐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2012년이 이제 뭐 한 달 지나고 2달째 채워가고 있는데 박완규의 그런 꿈들도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경호 형도 저와 같이 이제 큰형님들과 힘을 다 합쳐서 해보기로 했는데 그 꿈은 후배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공연을 하고 또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네. 제가 손가락에 이 반지는 김종서 형님이 저에게 주신 반지예요. 주시면서 굉장히 아까우셨어요. 아끼던 반지를 주셨나 봐요. 근데 이 반지는 원래 네. 오른손 검지에 끼어 있었던 반지입니다. 어제까지 이 제 손가락에는 가요계에서 흔히 말하는 절대 반지가 있었어요. 재범이 형님이 저에게 네. 증표로 나는 가수다 첫방 때 와서 끼워준 반지. 이건 또 절대 팔찌입니다. 이게 그건 또 뭐죠? 태원 형님이 아, 늘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저에게 주신 거고. 그렇군요. 약간 목줄. 근데 왜 같기도 없을까요? 하고. 그러게요. 절대 반지가 어디 갔어요? 어제 다른 후배에게 끼워줬습니다. 이영현 씨에게 제가 선물을 줬습니다. 저의 우상이 임재범 형님이에요. 네. 제가 대한민국 현존 보컬 딱 누가 선망의 대상이냐 그러면 첫 손가락에 재범 형이 뽑히죠. 네. 그분의 음악을 듣고
또 영향을 받고 하는 의미에서 물려주고 하는 그런 꿈. 요즘에 참 청춘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데 어둠을 친구 삼아 웅크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주변을 잘 살피시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제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 곳에만 있다고 느꼈던 게 제 옆에 있었고, 정작 제가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말라고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항상 가까운 분을 먼저 챙기세요. 그게 저는 혼자 고민하고 포기할 것 같을 때 진정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옆에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래를 원래 그렇게 잘하셨던 건가요? 다들 놀랐어요. 제가 노래한다고 해서. 제가 집에 노래 제일 못하고 했었거든요. 네가 노래를 해?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누나. 저는 타고난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목소리. 근데 저음은 불가.